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영이 아빠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를 정리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5일 날 저녁 때쯤 제가 3일 정도의 뉴스를 요약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때 가장 큰 거는 그거 있죠. 이더리움 입출금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뉴스가 지나간다고 해도 저는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히스토리를 좀 머리에 넣어놔야 간단하게라도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아 전에 이랬었지 정도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나간 뉴스라도 좀 제가 텔레그램에는 라이브로 바로바로 챙기지만 좀 정리를 하는 이유도 저도 뉴스를 좀 복기를 하고 필요한 용어들이 있으면은 조금 되돌려보기 위해서 좀 복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거나 좀 이해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를 좀 복기를 해서 자기가 지나갔던 뉴스도 한번 좀 챙겨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월 17일 화요일 10시 26분이고요. 좀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예, 주말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좀 큰 이슈가 있었죠. 금요일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바이프로스트랑 코박 간의 투자금 환불 논란 요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타로피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인디에서 조금 코박 쪽 입장이랑 바이프로스트 쪽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기사글도 내놔서 아마 요 글 하나랑 그리고 뒤쪽에 아마 나올 거예요. 뒤쪽에 나오는 조인디 기사글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사태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판단은 저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고 잘했고 이거는 읽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좀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했던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이익이 났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YFV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또 플래시론에 당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규모는 700만 달러. 플래시론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플래시 정말 빠른 시간에 이 사실적으로는 이더리움 한 개 블록이 만들어 13초 동안 무담보 대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빌렸다가 그 이더리움 한 개 블록 안에 갚아버리면 무효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걸 좀 악용을 해서 지금 플래시론으로 일어나는 해킹들이 사실 해킹이랑 탈취랑의 단어 자체에도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킹이라고 좀 보긴 합니다. 탈취라는 용어를 좀 익스플로잇이라는 좀 용어를 쓰긴 하는데 일단은 그 대출을 구조는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플래시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출을 플래시론을 통해서 받아서 암호화폐에 받은 걸로 시세를 조작한 다음에 다른 코인을 빼와가지고 그 빌렸던 담보를 갚아버리면 내가 빼온 코인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격을 보통 플래시론 공격이라고 합니다. 빠른 시간에 대출을 한다. 플래시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파생되는 거라고 하고 플래시론이라고 그냥 치시기만 하셔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많으니까 그냥 지금 뉴스로 좀 이해를 할 때는 YFV라는 디파이 프로젝트가 플래시론에 당했다. 해킹당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플래시론 뭐구나 정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오늘도 발생하는 건데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론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죠. 있었던 일이 아니고 있을 일이죠. 어커밍 이벤트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유니스왑이 사실 저도 이제 글을 정리해서 이따가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유니 토큰 채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따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G캐시는 할빙 반감기죠. 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반감기가 궁금하시면 블로그에 반감기를 좀 검색해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 포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존재를 하는데 G캐시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5월달쯤에 지나갔었죠. 채굴 보상량이 12.5개에서 6.2개로 줄어들었던 요게 가장 핫한 이슈였습니다. 사실은 요게 오늘 아마 제목이 될 건데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보통 9시에 좀 거래소들이 기준을 많이 잡았었는데 많이 밀려가지고 실제로 왜냐면 그 노드들이 자기 해시 파워가 있고 채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한쪽이 너무 센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해시 값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비트코인 ABC 측에서 이 해시 파워가 약하니까 블럭을 찾아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밀린 거죠. 그래서 한 11시 13분 정도로 업비트에서 지금 공지가 나와서 그 지점에서 아마 스냅샷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다리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조금 뭐 실망이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시간은 대략 비트코인 ABC 이제 하드포크된 코인의 정확한 시점은 11시 13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그 거래소마다 좀 다른데 지급을 한 거래소도 있고 아직 안 한 거래소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이득이 많이 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오늘 뉴스가 지나갔고 예, 비트코인 캐시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기사입니다. 지금 사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쪼개진 건 맞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제 노드랑 채굴세를 주장하는 채굴세 부분은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으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할 건데 그 블로그에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뉴스 쪽에 가면은 채굴세 때문에 싸워서 이렇게 쪼개지게 된 건데 현재 상황을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코인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비트코인 캐시 N이랑 비트코인 캐시 ABC에서 채굴된 블록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실패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인이 갈라져도 짧아진 체인을 계속 체인을 그 다른 알고리즘으로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블록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노드는 비트코인 캐시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랑 거의 유사하니까 블록이 평균 10분 간격으로 생성이 되는 걸 대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0분은 아니지만 보이시죠? 쭈루루룩 보면은 뭐 2분 그다음에 블록이 뭐 5분 뭐 7분 10분 이런 식으로 13분 이런 간격으로 블록이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쪼개진 비트코인 캐시 ABC 블록 같은 경우는 2시간 전, 6시간 전, 9시간 전, 20시간 전, 23시간 전 블록이 거의 채굴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얘네 체인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네 해시파워를 그냥 일로 옮겨오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짧은 체인을 캘려고 하드포크 해가지고 아니 하드포크는 예정된 거지만 거기서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제 조금 변형된 알고리즘으로 채굴하기 시작했는데 그 채굴을 하는 채굴자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지금 블록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코인을 있지만 코인 전송도 아마 이 상태면은 전송이 힘들 거고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송도 안 되고 블록 생성도 안 되는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건 좀 의문이 많이 가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블록 하나가 원래 비트코인 계열에서 나온 애들은 10분 평균 10분 단위로 이제 블럭이 채굴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 근데 지금 4시간, 3시간, 지금 10시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사실 좀 안 들긴 합니다. 혹시 받으셨더라도 지금 뭐 선물 IOU로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언제 지급될지도 모르고 지급된다고 한들 얼마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많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지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딱 알죠 사실은. 예. 아마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만약에 정말 블록 채굴이 안 된다고 하면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접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채굴을 안 할 수도. 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내용을 조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건 없을 거예요. 기회 나오면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그레이스케일이 지난주에 15,000BTC 이상 매수했다.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스케일. 팔았다는 소식도 뉴스에 올라오게 됩니다. 팔게 되면. 왜냐?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는 SEC 보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매수했다는 소식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요게 그거예요. YFV 아까 얘기했던 플래시론 공격에서 6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아까 700만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한 소식은 그런데 60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론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 간단히 드렸다시피 이더리움 블록 하나에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무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래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담보로
받은 코인을 가지고 다른 코인의 시세를 추적해서 차익을 얻어간다. 이렇게. 이더리움 2.0 론칭 규모가 17.6.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요것도 한 하루 이틀 있다가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찼네요. 17.69%. 네, 이 플래시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요 달아드렸는데 여기서 보조 제가 용어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플래시론이 워낙 해킹 또는 탈취 사건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머리에 좀 넣으시는 게 뉴스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 플래시론이 뭔가 정도. 이거는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말장난을 했다는 건데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 옳고 그름 여부보다는 좀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필요하신 분들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특근법에 관한 내용인데 최근 금융위원회는 특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면서 특근법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근법은 하긴 하는데 가상자산 제도화는 아니죠. 자기들 거래소들을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게 관리하려는 목적이지 투자자 보호는 아닙니다. 사실은 국제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자금 세탁 방지, 안티머니 런더리.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가시면 AML, 안티머니 런더리라고 치시면 AML에 관련된 용어들이 쭉 정리된 게 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정부가 세도하는 제도화란 설립 인허가, 거래소들한테 세금 뜯어야 되니까,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등인데 특근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특근법에는 사실 없죠. 암호화폐 법적 정의는 확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FATF 국제 기준에 따라서 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지긴 했는데 과세를 하는데 제도가 아니다. 과세도 할 거죠. 근데 제도화가 아니래요. 시장이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했다고 해석해 또 다른 투기 과열이 우러날 거 일단 해보거나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정말 투자자가 걱정된다면 정부는 진짜 제도화가 라고 생각하는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제들을 만들면 된다.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난 진짜 이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진짜 뭐 정부를 비판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만들어 놓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금 규제도 하고 영업행위 규제도 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제도화도 하고 세금도 띄고, 누가 세금 띄는 거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암호화폐도 법적으로 정의를 했고, 뭐 좀 할 건 좀 해주면 됐지. 특근법 이후에 사실 세금을 얼마를 부과하겠다 밖에 안 나왔지, 나머지 제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가 나온 게 없어요. 사실은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도화는 아니라도 말장난 하지 말고 좀 투자자 피해가 걱정이 되면 만들라. 좀 그 말을 좀 오늘 좀 하고 싶네요. 왜 이렇게 승질이 나지? 요거는 아까 타로피님 글도 칼럼도 있지만 바이프로스트 팀에서 나온 입장입니다. 코바카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렇죠.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어커밍 이벤트, 다가오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정리된 글이니까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거예요. 조인디 글인데 바이프로스트 입장과 그리고 코박 쪽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조인디 글이니까 전반적인 이 사태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꼭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잘못했어요. 그냥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잘못했어요. 요게 유니스왑이 사람들이 조금 애매했다?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좀 기간은 길었죠, 사실은. 근데 9월 달부터 유니스왑에서 유동성 채굴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거를 어제 이제 어제나 그제 정도 많은 뉴스들이 이걸 좀 얘기를 한 거죠. 왜냐, 유니스왑을 채굴을 하려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자본금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채굴이 끝나버리면 이게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동자금이 상당히 큽니다. 어느 정도량이냐면 대략 총은 2조 6,594억 정도, 대략 이더리움만 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가 유니 채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끝나버리면
이 자금이 어딘가로 움직여야 될 건데 그게 어디로 움직일 거냐라는 그 답에 대해서는 트위터의 어떤 투자 은행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시나 알파 아니면 다른 이더리움, 그러니까 이더리움 2.0 쪽에 입금이 되거나 스시나 알파인 다른 채굴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지갑에 그대로 남기거나 아니면 매각하여 현금화한다. 이게 문제가 현금화할 경우에 시세 하락이 좀 우려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아닐 것 같고 다른 수익률이 나는 디파이 코인들로 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끝났죠.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진 건 아니었고 지금 뒤쪽에도 나올 건데 유니스왑 쪽에서 그 유니 채굴을 보상을 반으로 줄이자는 제안을 새로 올릴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그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지 안 결정된지는 알 수가 없답니다. 근데 유니스왑에서 올라왔던 제안들은 거의 다 거절됐다고 하니까 아마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이래요. 지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유니스왑에서 투표 항목에 들어갔는데 아직 프로포잘이 제안만 됐고 올라오진 않았나 봐요. 투표가 진행되진 않았는데 지금 하여튼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반으로 줄여서라도 유니를 채굴하게 하자라는 제안이 올라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이거는 22일까지 며칠 남았죠. 쿠팡이즈에서 6,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BHC에서 쿠팡이즈에서 할인하면 치킨 할인한다고 하니까 요거 필요하신 분들 치킨 드시고 OKX 거래전 재개하고 이거 보고 빵 터졌던 건데 개인적으로는 OKX가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ABC가 쪼개져서 코인을 뭐 거래를 하긴 할 수 있어요. 사실 블록이 상성이 안 더라도 뭐 장부 거래 같은 거 가능하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캐시 입금은 재개될 예정인데 출금도 안 해주고 아시죠? OKX 아직 출금 안 되는 거 아실 텐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입금을 재개한다고 하는 거야. 이거 출금이나 풀고 이 소리를 하던가. 예. 답답하신 분들 크레드가 종료됐다는 사실 이거는 동백전 읽어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캐시 스냅샷 업비트의 공지사항입니다. 보면은 15일 11시 13분 66만 1647번째 블록 그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블록인데 66만 1647번째 블록에서 바이낸스가 하나를 채굴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리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나가리라고 해도 되나? 네, 그렇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연말에 사임해서 내년도에 비트코인 ETF가 뭐 길이 열릴까라는 뭐 추측성 기사인데 아무튼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내년도면 비트코인 ETF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ETF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묶어서 지수펀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간단하게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ETF가 정말 나온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한 뉴스 글들이 올라올 테니까 그때 또 확인하시면 되죠. 뭐 미리 다 알 필요는 없고. 크립토니들 글인데 밸류 디파이에서 플래시론을 80억원 털렸다는 그 기사가 나왔죠. 이더리움과 경쟁자들의 비교 분석한 자료인데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사실 10배 차이가 넘습니다. 이더리움이 상당히 큰데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놔졌는데 다른 메인넷 코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대략 밀리언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20억 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고 지금 트론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 차이가 이더리움하고 20을 잡으면 25배 정도 차이 나네요. 25배? 예. 그래서 상당한 규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는. 예. 이더리움이 워낙 절대 강자고 최근 또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예. 그거 한번 훑어보시면 내가 가진 코인들이 얼마나 이더리움과 대비가 되는지 정도 알 수 있고 높은 거는 폴카닷이랑 바이낸스 체인 같은 건 좀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습니다. 화요일 오늘 기준에서 요거 또 털린 거예요. 치즈뱅크라는 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또 털렸습니다. 예. 아까는 YFV에서 털린 거고 오늘은
치즈뱅크라는 거서 330만 달러가 또 털렸네요. 이것도 아마 플래시론일 겁니다. 뒤에 좀 나오긴 하는데, 네, 그렇고 요게 그거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유니스왑에서 프로포절 투 익스텐드 유동성 채굴을 유니 유동성 채굴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하자는 연장시키자는 제안인데, 일단 제안만 올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제안이 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까 보셨죠? 여기 아직 올라오진 않았어요. 할 거라는 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부결된 가능성도 높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암호화폐 사기 수법은 이라는 글입니다. 약간은 거래소 약간 표현하면 그렇죠. 잡거래소들의 거래량 뻥튀기를 비판하는 글이긴 합니다. 예. 약간 좀 봇도 많이 돌아가고 이거예요. 핵심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1 평균 거래량이 1000억 원 정도면 국내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중 3위다. 진짜 거래소라면 업비트 비싼 만큼 유명해 정상인데 이 1000억을 넘어가는 거래소들이 있다는 거. 예. 그 수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목은 거죠. 사기수법이라는. 요게 코인리스에서 올라온 거죠. 디파이, 치즈뱅크가 플래시론 공격에 330만 달러의 피해. 예. 플래시론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뉴스를 딱 볼 때 플래시론 피해. 저거 취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털어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해킹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탈취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고 그레이스케일 또 3153 BTC도 샀습니다. 진짜 지난주까지 누적이 일주일간 15,000이었다고 아까 기사로 봤는데 3153을 또 샀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그레이스케일 투자 목록은 매일매일 올라오는데 8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아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이거 뭐지? 호리즌 이거 맞나? 라이트코인, 스텔라, 리플, 지캐시, 이거 모르겠다. 아무튼 8개 정도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좀 전에 올라온 거. 제목은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가 빗썸을 인수하나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 빗썸에서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누가 이제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후오비 쪽도 뭐 이렇게 이게 그거죠. 후오비와 방송용 디스플레이 업체 한 것도 빗썸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 때문에 이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빗썸은 팔려고 하고 사려는 쪽이 있는데 그 중에 후오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지나봐야 알겠죠. 뭐. 이게 그거죠. 한글로 된 기사. 유니스왑 커뮤니티가 유동성 채굴 계획을 연장을 논의 중이다. 근데 일단은 채굴은 끝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현재는. ICO는 불법, 코인 판매는 사업자, 앞뒤 다른 특근법. 아까 얘기했던 특근법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게 뭐 제도화는 아니다라는 그 기사와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데 이런 좀 법 쪽에서는 제가 법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법은 아니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분 조금 나빠하려고요, 앞으로는. 그렇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만 이거는 뭔지 몰라요. 뷰티 MCN 디밀 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시리즈 A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시리즈 A가 그 시드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쓴 글이 검색이 많이 됩니다. 그 이유가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는데 시드 투자, 그 시리즈 A, B, C 투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 투자하는 업체들이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죠. 시리즈 A 투자 규모 유치했다고 하니까 읽어보면 그래요. 정식 제품 출시를 통해 마케팅 투자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로부터나 뭐 지원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시리즈 A 투자라는 용어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어느 규모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 투자 단계별로 봤을 때는 시리즈 시드 라운드는 우리가 뭐 사실은 잘 알 수 없고 A, B, C 단계 뭐 이렇게 커나가는 단계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보다 저는 이것저것 용어들을 섞어서 뉴스를 좀 정리를 했는데 아마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뉴스를 이해하려고 하면 뉴스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용어를 쓰는지는 알아야 빠른 시간에 뉴스를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은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재미도 좀 넣으려고 하는데 네.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드백 언제나 감사하고요. 뭐든 괜찮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